여전히 날씨가 매우 차갑습니다. 내일 모레면 3월인데요. 봄이 참 이렇게 쉽게 오지 않는군요. 오늘 그 고용부 산하의 고용정보원이라는 일종의 정부 준정부 기관입니다. 거기서 낸 전망치 하나를 보니까 또 우울하게 만듭니다. 올해 신규 일자리가 30만 명을 밑돌 것이다. 거기 예측은 29만 7천 개 정도 일자리가 나올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체 일자리가요 2,600만을 조금 넘을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2,623만 개. 원래 29만 7천 개 정도 일자리가 늘어가지고 2,923만 개 정도 그칠 것이라고 합니다. 30만 개를 이렇게 밑도는 거는 2009년이라 하면 글로벌 금융위기라 해서 리만 브라더스 무너지고 우리도 영향을 미쳤던 2008년 그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2009년 그때입니다. 그때 후에 가장 적은 수치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걱정이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일자리 전망이 많이 나오지만 고용정보원에서 전망한 숫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30만 개를 밑돌았다. 참고로 그런 또 통계 하나 정도는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원래 2,623만 개 정도 된다 하는 그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자, 26일자 환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일면에 조금 오래간만에 또 좋은 기사로 출발했습니다. 수출 여기 한파라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월 달에 우리 한국 수출이 18% 줄었죠. 물론 금액 대비입니다. 금액 대비. 수출 한파에도 펄펄 나는 중견기업들, 국제 교역량이 지금 한 10% 이상 줄어들고요. 이렇게 어려운 사정에도 괜찮은 기업들 쭉 모아서 한번 했는데 또 이러니까 이색적인 기사가 되네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중간에 보령 제약의 자회사 같습니다. 그리고 MC넥스 이런 회사, 삼진 L&D, 요 기술도 대단한 겁니다. MC넥스는 휴대폰을 응용한 자동차 블랙박스를 신흥국에가 돌풍 세계 5위가 됐다. 보령 메리닥스는 아기 젖병 전용 세제. 이런 걸 요즘 젊은 엄마들, 젊은 부부들한테 상당히 어필할 것 같습니다. 중국 온라인용 유아용품 1위다. 그랬고 삼진 L&D 여기는 기분 따라 변하는 LED 조명. 저런 게 있나 보죠. 기분에 따라서 LED 조명. 그럼 어떤 집 조명은 그냥 수시로 변하고 어떤 조명은 거의 변하지 않나요? 미국 매출이 1년 새 3배가 급증했다 그랬고요. 마침 이 기사와 더불어 옆에 여기 주영환 산업부 장관입니다. 중소기업 대책 통폐합에서 수출하는 업체에 집중 지원하겠다. 원래는 어쨌거나 수출 지원이 산업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1순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모처럼 좋은 뉴스고요. 다시 북한 뉴스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십시오. 유엔 안보리 결의안, 대북 제재 결의안입니다. 그게 그림이 나오고 있네요. 이러면 오늘 채택될 거다 이렇게 제목이 다른데 북한의 정찰 총국의 계좌를 막는다. 정찰 총국이라 하면은 북한에서 대남 우리 남쪽으로 오는 무슨 스파이 부대 총국이죠. 그 다음에 해외 공작하는 거기에 지휘하는 이 정찰 총국의 계좌를 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된 30곳의 돈줄을 차단한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요 사진은 박 대통령 드디어 이제 임기 3년을 마치고 4년째 들어갑니다. 박 대통령 취임 4년째 첫 일정은 대전에 있는 창조경제센터에 방문이더라. 그러네요. 창조경제센터. 여기서 대전 창조경제센터 갔고 최태원 회장도 보이네요. SK. 처음으로 국제도시재생 박람회가 열린다. 내년 2월에 그런 기사도 있네요. 도시재생 이런 거는 도시의 진화, 우리가 재개발, 도시 재개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확 커진 신세계 강남점, 고속터미널 앞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얘기입니다. 서울 최대 백화점이 됐다. 서울 소공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보다 더 커졌다. 최근에 확장 공사해서 이제 26일부터 영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면 제가 어제 그 천자 칼럼이라는 우리 논술위원회 쓰는 칼럼에 이걸 한번 썼습니다. 23년 만에 제주 강정기지에 이 구럼비 바위
구름비 해안에 이 여기에 멋진 대학 제가 가봤습니다. 이 대학 캠퍼스 같더라고요. 아주 멋진 시설이 들었었습니다. 해양 전초기지 제주 민군 복합항 준공 바로 26일입니다. 내년도 2017년에는 크루즈선 15만 톤급 아주 대형입니다. 크루즈선이 드나드는 관광 미항이 될 것이다. 그러고 전 여기 가봤는데 요 앞에 이제 크다란 2.5km에 달하는 해수면에서 19m 높이의 방파제도 되어 있는데 아주 명물입니다. 국내 최대 방파제인데 그 방파제가 민간에 개방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바다를 한번 보십시오. 너무너무 멋있는 명성지가 될 겁니다. 제가 다는컨대 제주도에는 저 강의 방파제에 올라가서 바다를 가족끼리, 연인끼리, 친구끼리 보는 게 아주 멋진 장면이 될 것입니다. 동네 의원에서도 정신건강 검사한다네요. 동네 의원이든 어디든 뭐 정신건강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만은 문제는 의사들이 잘 할 수 있느냐. 한 달에 3만 원 내면 기본 진료 한다는데 우울증 이런 거 늘어나고 뭐 하니까 자기 자식도 제대로 못 보는 참 그런 부모들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 이런 정부 대책을 내놓나 봅니다. 정신질환의 오해와 진실 6가지 그런 거네요. 정신질환을 고칠 수 있다가 1번입니다. 한번 내용 한번 볼까요? 정신력이 약해서 걸리는 병이다. 고칠 수 없다가 아니고 고칠 수 있답니다. 정신력이 약해서 그런 거는 아니다. 약을 먹으면 머리가 나빠진다. 아니다. 진료에 돈이 많이 든다. 아니다. 진료 기록이 따라다닌다. 아니다. 범죄 가능성이 높다. 역시 아니답니다. 예. 3면은 대북 제재. 아까 북한의 정찰 총국에 계좌 막는다고 했는데 그런 기사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대북 봉쇄라고 했네요. 미국과 중국, 미국 캐리 왕이 대북 제재한 합의. 바다, 하늘 바닷길 막고 돈줄을 차단한다고 하네요. 유엔 제재의 내용. 제재에 붙던 조건들은 이번에 대거 빠졌다. 핵 미사일 관련된 의심만 들어도 북한의 선박 입항 금지, 항공기 통과 다 막는다. 이번에 미국과 중국이 제대로 작정한다면 북한의 돈줄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개성공단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돈 가지 않게 하는 막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북한의 그 정찰 총국이란 것은 대남 도발 해외 공작 기위소인데요. 뭐 무슨 우리로 치면은 우리하고 비교하기가 좀 그렇지. 하여튼 여기는 뭐 스파이 도발 그 총괄하는 건데 북한의 하여튼 그 30개 기관 그리고 개인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하네요. 요거는 좀 다른 기사입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경고. 입사만으로 회사 시험 한번 잘 쳐가 평생 소득이 보장받는 신의 직장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고 없애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국채은행, 정부투자기관, 뭐 그런 데가 그런 거죠. 이제는 그 경쟁과 얼마든지 거기도 중간에 한 번만으로 승부 끝나는 게 또 다른 사람도 들어가고 수시로 또 못하면 나오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예외지대가 많은 것은 결코 좋은 사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환경 밀레니엄 포럼에 주영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왔죠. 철강, 조선, 화학, 과잉 설비 규모 지금 책정하고 있다, 잡고 있다, 구조조정 서두르겠다 그렇게 했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적자생존이 아니라 속자생존 시대다. 빠를 속자 이 말 빠르게 속도 내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그런 얘기도 했네요. 자 6면 정치면입니다. 어제 간밤에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에서 컷오프 뭐라고 해야 됩니까? 현역 의원 중에서 공천 안 주겠다. 당신들 공천 안 주겠다 해서 10명을 발표했죠. 재밌는 인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던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더민주당 컷오프 이어 정밀심사해서 2차 물갈이가 시작됐다. 아마 강기정도 공천 배제될 것이다. 이 광주 출신 전에 뭐 싸움도 많이 했죠. 국회에서. 김종인의 친노 속가내기 신호탄이라고 합니다. 정장선 뭐 강기정 뭐 이건 지지고 볶고 별로 재미없고요. 어쨌든 어제 보면 뭐 유인태, 문희상, 김현 뭐 등등 홍일학 뭐 등등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야당 3일째 릴레이 필리버스터 참 또 국민들에게 필리버스터는 희한한 제도를 하나 제대로 가르치는군요. 여당 국민볼보로 희대의 선거운동하고 있다 하는데 그 필리버스터 하면서 은수미는 성남중앙의 예비후보라고 했고요. 그래서 뭐 새누리는 총선 이벤트장이냐 뭐냐. 요 기사는 재밌네요.
김종인, 또 여기 지금 비대위원장이죠. 더민주당의 광주선언 발표한 더민주의 김종인. 햇볕 정책은 유효 시점이 지났다, 시효가 지났다, 그런 얘기를 했네요. 재밌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아까 위에다가 더민주당의 컷오프에서 잘려난 송호창 함께 의논하고 있다. 문희상도 데려간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국제면으로 갑니다. 국제면에는 중국이 G20 회의, G20라 하면은 이제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미국부터 옛날에 G7 합쳐서 G20 국제 공조 회의 바로 26일 상해에서 열립니다. 그 회의 전날 25일 날 채권 시장의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도 자본 유출 차단을 하기 위한 포석인 것 같다 했네요. 외국인 투자 한도, 채권 투자 한도를 폐지했는데 아마도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졌다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 진화에 나섰다고 합니다. 중국의 10년물 국채금리 2.87%면은 꽤 고금리 아니냐, 이 정도면 국제 투자자들 매력 있다고 이렇게 셀저도 하고 있고요. 위안화 가치가 여러모로 관심사네요. 미국 셰일 업체들 버티게 경쟁에 갔다. 지금 뭐 유가가 워낙 내려가니까 셰일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래서 투자는 줄이고 현금은 보유하고 유가 회복될 때까지 살아남자, 그런다고 합니다. 여기는 뭡니까? 영국의 EU에서 탈퇴하면은 파운드화 가치는 1985년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다. 그때 파운드 가치가 1.1달러니까 지금 파운드가 벌써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라가르도 IMF 총재도 아마 브렉시트 미국 경제에 부정적이다 했네요. 구글세 그동안 논란도 많고 재밌었는데 구글세가 프랑스도 구글세를 부과하는군요. 전번에 영국이 구글세 부과하겠다는 바로 그겁니다. 16억 유로를 과시하겠다. 그래서 영국이 부과한 구글세보다 10배 각 국가는 이렇게 뭐랄까요, 탐욕적이 된다랄까요, 조폭적이 되어 간다랄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국가들은 기업의 남는 이익을 서로 잡자, 가져가자 해서 지금 이렇게 전투적으로 가고 있나 봅니다. 어쨌든 프랑스도 영국의 10배,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전부 다 이제 구글세를 해가 다국적 기업의 뭐랄까 면세, 세금 줄이기 위해서 조세 전략하는 것을 공격한다. 조폭적 혹은 폭력적 혹은 뭐 어떻게 보면 국가 수호적 그런 거죠. 그런 생각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나쁘게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막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행사 중에는 바른사회 시민회의에서 열린 학자들의 예의가 귀에 내리에 남습니다. 거짓이 사실이 되는 사회, 그리고 거짓이 역사가 되는 사회, 비정상 사회가 됐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거짓이 역사가 되고 거짓이 예를 들어 뭐 6.25 전쟁을 둘러싼 거거나 근현대사에서 일제강점기 있었던 일이나 6.25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 그리고 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평가들부터 세월하기까지 거짓이 역사가 되는 사회, 정말 무섭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한 단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이 사실이 되고 거짓이 역사가 된다. 이것도 무섭고, 이게 그럼으로써 우리 결과는 비정상 사회가 됐다는데, 우리가 정말로 뭐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자는 게 뭐 대통령 한마디 구호로 끝낼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도록 정말 노력해 나가야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입니다.